유퀴즈에 나온 젠슨 왕이 고통 속에서 버티는 사람들에게 건넨 인생 조언. 통장 잔고 제로 파산까지 남은 시간 단 30일. 지금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실패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책임과 비난의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 만약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 테크 산업의 정점이자 인류의 인공지능 혁명을 이끄는 기업 엔비디아. 그곳의 수장 젠슨 황.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이자 겁으로 불리지만 그의 인생에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공포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산까지 남은 시간 단 30일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다시 빠져나가 시도할 수 있을까?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깨져버릴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영혼을 단단하게 지켜내고 끝내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었는지 젠슨 황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위로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론 1. 실패를 마주하는 단 하나의 태도, 깨지지 않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겪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하지만 젠슨 황은 말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과정이라고 말이죠. 또다시 실패할 위험, 다시 무너질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막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몇 달째 적자가 나고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 수십 번의 입사 지원서에서 낙방하고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취업 준비생. 혹은 직장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젝트가 처참하게 실패해 상사에게 온갖 모욕을 당한 대리님의 모습. 그때 우리는 세상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다시 시작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하죠. 하지만 젠슨 황은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거대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챔피언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주먹을 맞고 링 바닥에 쓰러졌지만 심판이 10카운트를 세기 전에 핏물을 닦아내며 다시 일어난 사람만이 챔피언 벨트를 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나 스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능은 이제 흔한 상품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훌륭한 대학이 있고 수백만 명의 똑똑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있죠. 지식은 어디에나 있고 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어렵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직 삶의 경험을 통해서만 갈고 닦아지고 형성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고 다시 돌아오고 또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제 단순히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것은 차별점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AI에게 묻기만 하면 온갖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도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견뎌내는 힘, 즉 회복 탄력성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완벽한 예측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내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젠슨 황은 단언합니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당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어떤 미래가 오든 당신은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본론 2. 모든 비난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리더의 무게,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봅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조명, 박수갈채. 엔비디아가 잘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젠슨 황이 다 해냈다며 그를 신처럼 추앙합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그 영광 뒤에 가려진 진짜 현실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모두가 젠슨 황이 해냈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 세상은 오직 저 한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 쏟아지는 비난을 견뎌내고 당혹감을 감당하고 실패를 짊어진 채로 다시 돌아와서 더 잘해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대기업 CEO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를 보십시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존심이 바닥까지 짓밟히는 순간에도 집 문을 열 때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가족들이 알면 걱정할까봐 내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 사겨야 하는 그 외로움. 혹은 조그만 팀을 이끄는 팀장님이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혼자 떠안고 상사에게 불려가 깨지면서도 팀원들에게는 괜찮아, 힘내자라고 말해야 하는 서글픈 순간들. 실패했을 때 세상의 모든 눈총은 나를 향합니다. 내가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다는 차가운 시선들. 그 비난과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다음 날 아침 다시 정장을 입고 출근길 버스에 몸을 실는 당신. 젠슨 황은 바로 그런 삶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는 당신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견디십시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그 반복적인 발걸음 자체가 이미 당신이 위대한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론 3. 용산 전자상가에서 치킨을 뜯던 수장 함께의 위대함. 젠슨 황과 한국의 인연은 아주 깊고 뜨겁습니다. 1990년대 후반 엔비디아가 아직 세상에 이름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을 시절 그는 직접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명함을 돌리며 자신의 그래픽 카드를 팔기 위해 발로 뛰었죠. 그 시절 한국에는 폭발적으로 PC방 문화와 e스포츠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 수백 대의 컴퓨터를 맞추는 PC방 사장님들이 엔비디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젠슨 황은 그때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용산의 작은 컴퓨터 매장 사장님들과 함께 삼겹살을 굽고 프라이드 치킨을 뜯으며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을 믿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면서 조직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핵심 철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미션이 보스다라는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직급이나 근속 연수 혹은 사람들 사이의 정치에 휘둘리는 문화가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사는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상사는 당신이 회사의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일 뿐입니다. 저 또한 당신의 보스가 아닙니다. 보스는 오직 우리 기업의 미션, 즉 우리가 세상에 증명해야 할 본질적인 일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현실적인 철학입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일 그 자체보다 사람 관계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내 정치 때문에 진을 빼곤 합니다.
내 위에 상사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중요한 업무의 본질을 놓치고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상사를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 그 일의 본질과 미션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가 스펙 좋은 천재들 대신 눈여겨보는 인간의 성품은 바로 너그러움과 친절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보고 배 아파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공해서 정말 기쁩니다. 나도 당신의 성공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친절함과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점점 더 개인화되고 극심한 경쟁 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살아남는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CEO는 오히려 반대의 길을 말합니다.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돕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그 조직은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 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붙잡아줄 동료가 없다면 순식간에 추락하고 맙니다. 결론. 10년 뒤에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오늘을 살라.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20년 전에 나 아니면 20년 후의 나. 많은 사람들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서 부자가 되는 단꿈을 꿉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젠슨 황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미래의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의 실패와 실수는 아쉽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듣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AI에게 10년 뒤 젠슨 황의 모습을 물었을 때 소름 돋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10년 뒤 인공지능과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성숙해서 모두가 안정적인 돈만 쫓을 때 그는 지루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장 규모 0달러짜리 완전히 새로운 무모한 영역에 자신의 개인 자산을 들이붓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을 들은 젠슨 황은 환하게 웃으며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차지 않습니다. 몇 시인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대한민국 시청자들과 청년들에게 건넨 눈물겨운 조언을 전합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저와 우리 회사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의 단합된 미션,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비로소 위대함이 싹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닥쳐오는 힘든 일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그저 묵묵히 당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 투박하고도 정직한 한마디가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꼼수 부리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며 하루를 채워나가는 것. 비록 오늘 밤 또다시 실패의 쓴잔을 마실지라도 내일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당신이 스스로 깨지지만 않는다면 어떤 미래가 오든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무거운 어깨를 스스로 토닥여 주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다. 내일도 다 괜찮을 것이다. 당신의 깨지지 않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치열한 삶을 응원합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